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. 오늘자는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.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좀 차분하게 빨간불은 좀 켜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훨씬 강한 움직임이네요. 자,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해외 시장 좀 강세 때문에 많은 기대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시장 어제 장중에 좀 많이 반영된 모습이라서 장 초반 등락이 좀 심한 모습입니다. 거래소 대체로 좀 안정된 흐름이지만 오히려 좀 낙폭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조선섹터입니다. 오히려 좀 그리스 해결 기대감에 조선섹터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좀 역의 흐름이라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실 것 같은데요. 조선주 계속적으로 좀 레포트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 발표 거의 좀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일단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금융 섹터 쪽 일단 좀 순조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화학 섹터 쪽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좀 많이 미진하고요. 약세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코스닥 쪽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엔터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. CJ ENM, 키스트, 로엔 이런 엔터 쪽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강하고요. 반면에 어제 급등했던 제이콘텐트리 좀 하락하는 모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반면에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던 쇼핑 관련주들, 백화점 주식들 좀 소폭씩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오늘 게임 섹터들이 안 좋은 레포트 때문에 급락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, 제약,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. 오늘 3D 프린터 쪽도 일단 좀 급등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낙폭가대 IT 부품주들 중에서도 소폭의 반등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. 오늘 좀 파트론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. 건자재 섹터들 어제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일정 부분 좀 숨고르게 하는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네요. 네,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은행주들 다 좋아요.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금융지주죠. 외환은행과의 통합에 합의했다는 소식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멘텀 되면서 한 4% 넘게 강세권인데요. 자,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하나금융지주 오늘 강한 흐름 4%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어제도 거래량 좋았었는데요. 오늘도 거래량 좀 많은 모습이죠. 일단은 순조롭게 통합이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최근에 나온 이슈 때문에 강세를 다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기술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거래량도 이틀 연속 좀 실리면서 좋은 모습인데요. 일단 그리스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난다라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 특히 거의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저금리 쪽에서는 조금씩 어느 정도 좀 탈피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그리스 우려감이 벗어날수록 은행주들한테는 조금씩 수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단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3만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한 32,000원에서 33,00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지점 고점 저항대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개별주 좀 보죠.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급등권입니다. 어제도 한 5% 넘게 올랐고요. 오늘도 한 7%대 상승권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거래도 많이 좀 실리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.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? 네, 역시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이비전 시스템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, 레포트가 나왔죠. 레포트가 하나 나오면 그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요. 일단 그 부분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적 시즌에 나오는 레포트가 주가의 등락을 거의 상하가로 거의 20%를 자유할 정도로 급등락이 심합니다.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그 레포트 영향인데요. 일단 60일선에서 아침에 좀 저항을 받았습니다. 11,700원 고점 나오고 있는데요. 11,700원에서 12,000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 가격대를 무난히 돌파해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아침에 갭 상승한 상태라서 차후에 좀 갭을 메꿀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감도 좀 생각은 하셔야 되겠는데요. 일단 오늘 저점권 기준으로 해서 추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좀 유지하시는 게 낫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이 거의 2배에 육박하고 있고요. 직전 저항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오히려 좀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이 돌파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전략 신규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고요. 오히려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한 11,000원대 이하로 내려오는 거 좀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도 제약 바이오 쪽에 움직임이 또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네요. 지금 휴원수도 한 2.8%가량 오르고요. CTC 바이오도 좋고, JW 중해신약도 한 4%가량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쪽도 점검해 주시죠. 네,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즈에 눌려있던 바이오 섹터 주들이 어제 좀 바란스를 잡더니만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도 좀 많이 눈에 띕니다. 그렇지만 순조롭게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.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죠. 지금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가
갔다가 다시 또 부하권으로 지금 주저앉은 모습인데요. 중해제약도 마찬가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21선에 저항받으면서 38,000원대에서 밀려서 다시 또 47,00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. 중해제약이 그렇고요. 중해신약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대에서 또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급락할 때 나왔던 장대 음봉의 한 중간 정도 라인이 계속 저항대가 위치하게 되겠는데요. 중해신약도 그 가격대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. 다른 제약, 바이오, 헬스케어 섹터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고 기술적인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그날 급락했던 장대 음봉의 중간 이상을 넘어가는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포트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라면은 그 가격대를 항상 저항대로 해서 비중을 줄이셨다 오히려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이 바이오 섹터 대응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또 하락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 조선주들이네요.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한 3%가량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. 그래서 우려가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? 네, 오늘도 좀 레포트가 나왔습니다. 아직까지 그리스 문제가 해결됐다고 조선주들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레포트죠. 아직까지 배들을 만들어 놓고 가져가지 않아서 쌓아둔 배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특히 대우조선도 상당히 좀 많다고 그러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 태풍의 눈이라고 할까 핵이라고 할까요? 일단은 아직까지 빅백스를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2분기에 어느 정도 쇼크를 보여줄지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대우조선은 일단 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어디서 스톱될지는 좀 가능하기는 어렵다. 다만 기술적으로 봐드리면 대우조선도 최대 많이 빠지면 한 10,000원 정도? 지금 가격에서 10,000원 간다라고 그러면 기절하실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겠지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잘 스톱이 된다라면은 한 11,000원대 후반 정도, 그러니까 12,000원 정도 수준을 저점권이라고 좀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전체적으로 실적이 그나마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오늘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조선주 쪽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현대중공업이나 기존의 여러 가지 면에서 수주를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이런 정도 좀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어제 핫했던 종목이죠. 제이콘텐트리 어제 한 20% 넘게 치솟았던 종목인데 중국의 수출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. 하루짜리였나요? 오늘 또 한 4%가량 밀리는 그 모습인데요. 잠시 좀 쉬어가는 조정으로 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? 네, 기술적으로 워낙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터라 매물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제이콘텐트리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4,200원권대 강력하게 이탈하지 않는 거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제 거래가 좀 많이 실렸죠. 급등도 했었고요. 그래서 매물 부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4,200원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그 구간대를 좀 더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 계속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오후장 정도에서 꼬리가 달리는지 아래 꼬리가 달리는지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.